네, 이번 시간에는 그 챕터 1 기계 제작 및 절삭류의 두 번째 시간 기계 제작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제작법에는 절삭 가공과 그 비절삭 가공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절삭 가공은 이제 깎는 거죠. 이제 공작물을 깎아내서 그 칩이 발생하는 그런 가공. 칩이 발생하지 않고 그 재료를 변형시켜서 가공하는 방법, 칩이 발생하지 않는 가공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선 가공이 있었죠. 절삭 가공에서 이제 절삭 공구와 이제 연삭 공구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절삭 공구에는 이제 공작물이 이제 회전하고 그 공구가 그 직선 이선 운동을 통해서 깎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공작물이 아니라 공구를 회전시키고 공작물이 직선 이송 운동을 통해서 깎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작물이 회전하고 그 공구가 있는 그 왕복대가 움직이는 방법인 선삭, 선반이겠고요. 그리고 평삭 등이 있겠습니다. 평삭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트, 그 다음에 쉐이퍼, 이런 것들이 있겠죠. 브로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브로치라는 그런 날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공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줄 작업도 있습니다. 회전 공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공구가 회전을 하는 거죠. 보통 대표적으로 이렇게 공구가 이제 회전을 하고 그 공작물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 공작물을 깎는 대표적으로 밀링이 있겠죠. 밀링. 그래서 여기서는 밀링. 그 다음에 공구가 돌아가는 드릴링 머신도 이렇게 생겼죠. 드릴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이게 회전합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는 거죠. 이렇게. 이런 드릴링 머신. 그 다음에 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릴링을 이미 한 그 구멍에서 구멍을 더 넓히기 위한 그런 가공이 되겠습니다. 보링. 그 다음에 호빙 같은 경우에도 이미 뚫은 그 구멍에다가 더 넓히면서 정밀도를 얻기 위한 그런 가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톱 작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삭 공구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절삭 공구는 이렇게 고정 공구, 그리고 공작물이 회전하는 경우와 공구가 회전하고 공작물이 직선 이성 운동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선반, 선삭, 그리고 밀링,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연삭 공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삭 숫돌을 이용하는 겁니다. 연삭 숫돌. 보통 그라인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라인딩. 아닙니다. 그라인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금속 재료 시험 기능사에서는 우리가 불꽃 시험을 하는데요. 불꽃 시험을 해 연삭 숫돌을 가지고 그 어떤 강종의 그 종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게 각 강종별로 그 불꽃 시험이 불꽃이죠. 불꽃이 이제 특징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여기 강종을 재료를 여기 회전하는 연삭 숫돌에 대게 되면 불꽃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불꽃이 발생하는데 이 불꽃의 모양에 따라서 강종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쓰이는 그 연삭 숫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삭 숫돌을 가지고 그 가공을 하는 것이 연삭 가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입자가 고정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연삭 숫돌 안에 이렇게 입자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전시키는 가공은 연삭 가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호닝이라는 것도 이제 혼이라는 그런 그 공작 기계를 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호핑도 마찬가지로 이제 폴리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폴리싱은 연마할 때 사용하는 그런 버핑. 슈퍼 피니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세하고 비교적 연한 숫돌 입자를 일감의 표면에 낮은 압력으로 접촉을 시키는 겁니다.
미사하고 좀 비교적 연한 스토리입니다. 매끈한 고정밀도의 표면을 일감을 다듬는 이제 가공법인데요. 이 분말 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 입자가 아니라 이 입자를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입자를 뿌려서 가공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랩핑이 있고요. 그러니까 랩핑 같은 경우는 랩과 일감 사이에 랩젤을 넣고 일감을 누르면서 상대 운동을 시켜서 매끈한 다듬면을 얻는 가공법. 액체 혼인 같은 경우에는 연상입자의 가공액과 혼합해서 압축 공기와 함께 노즐을 통해서 공작물의 표면에 고속으로 분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말 입자 가공 같은 경우는 입자를 이렇게 분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럴 가공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절삭 가공은 이제 크게 이제 절삭 공구와 연삭 공구로 나누게 되고요. 절삭 공구는 이제 공구가 고정되어 있고 공작물 회전하는, 혹은 공구가 회전하고 공작물 고정되어 있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연삭 가공은 이제 입자가 고정되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숫돌 안에 입자가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분말 입자 같은 경우는 이 입자를 분사를 시켜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절삭 가공인데요. 비절삭 가공 같은 경우에는 주조, 수성 가공, 용접, 특수 가공이 있는데, 주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형틀대로 이제 찍어내는 그런 그 붕어빵 기계 있죠. 붕어빵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만들 때 이제 모래를 이용한 것이 사형 주조가 되겠고요. 목형이나 나무 틀을 이용한 것이 목형 주조. 다이캐스팅 주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틀을 사용한 것을 다이캐스팅 주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베스트먼트 주조 같은 경우에는 이 인베스트먼트라는 것이 그 내화성이 있는 그 재료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인베스트먼트가 내화성이 있는 재료를 뜻하는데요. 이것은 보통 그 정밀 주조에 쓰이고, 그 융점이 낮은 그런 원형으로 만들고 그 피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화성 있는 재료를 피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치수 정도가 굉장히 높고 좀 표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형상 주물도 형성도 가능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주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절삭 가공으로, 그 선반 같은 경우는 이제 원통이 있죠. 원통. 그 원통, 이것은 보통 원통형이고요. 선삭은 밀링은 이제 직 육면체입니다. 육면체. 그러니까 사각형이죠. 이런 것들을 보통 형상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이제 표현하지 못하는, 가공해내지 못하는 그런 복잡한 형상일 때는 주조 같은 걸로 이제 형태를 떠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정 가공은 이제 단조, 압연, 인발, 압출, 프레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큰 힘을 이제 과합해서 찍어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조, 압연, 인발, 압출은 그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 그 전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용접 같은 경우는 융접, 압접, 납땜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용접은 이제 그 소재를 녹여서 용융시켜서 붙이는 방법. 압접은 소재를 살짝 용융시킨 다음에 가압해서 만드는, 붙여버리는 그 용접이 되겠습니다. 납땜 같은 경우는 소재를 녹이지 않고 용가제를 녹여서 붙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납이나 은 같은 거, 동 같은 거를 이제 붙이는 거죠. 특수가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해 연마, 방전 가공, 초음파 가공, 전해 가공이 있습니다. 특수가공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작법 중에 그 절삭 가공이 아닌 것은, 절삭 가공이 있다는 것은 이 칩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선반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칩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공작물이 회전하고 공구가 직선 이송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밀링 가공 같은 경우에도 칩이 발생을 하죠. 이것은 공구가 회전하고 공작물이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용접 가공 같은 경우에는 칩이 발생하지 않죠. 연삭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칩이 발생을 합니다. 연삭 숫돌을 이용한 방법이죠.
용접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재를 녹여서 하거나 가압해서 붙이는 그런 방법이 됐었죠. 그러니까 칩이 발생하지 않는 비절삭 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